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가 끝나고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선수단과 가족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한 선진국이었다는 경험담과 소감을 이야기하면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미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혐한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라서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한국인들을 겪어본 외국인들은 뭘 모르는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공식 석상 등에서 일하는 유명한 미국인이라도 꼭 명석하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미국 귀국 후 선수들을 초대한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어가 한국 같은 후진국에 있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고 말을 건넸는데요. 이에 선수들의 대답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미국인들은 멍청하다, 상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 그만큼 무식한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곱하기를 헷갈려하고 전 세계의 인구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라는 것도 모르는 이들이 있죠. 물론 미국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미국의 그 무수한 인구 중 상위 1%만이 엘리트고 일반 상식도 잘 모르는 이들은 모국어가 영어인 게 인생 최대의 업적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초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데다 미국만 해도 워낙 넓다 보니 여행을 다니려고 해도 국내로 가면 되니까 해외에 나가 보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해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해외에 대해 잘 알 리가 없는 것도 당연하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MLB 선수들도 같은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한 방송인이 MLB 선수를 초대해 토크를 진행했었는데요. 선수들이 얼마 전 방문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초강대국,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지내려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덧붙여 진행자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방문했던 일본 여행에서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느꼈고 좋은 기억이 남아서 일본에 대해 좋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수들은 시리즈 내내 한국에서 너무 편한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전부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첨단적인 도시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응원은 우리 1루수와 3루수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미국 야구장에서보다 과열된 분위기였지만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질서정연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갔죠. 미국 야구장의 관객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결했습니다. 경기가 있었던 야구장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있었던 호텔은 물론이고 거리도 깨끗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최고였어요. 불편하긴커녕 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 진행자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심지어 진행자에게 한국 여행을 꼭 해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선수들은 물론 감독들도 언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응원 문화였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 있었던 모두가 한국 야구 팬들의 응원 문화를 이야기하자 미국 언론도 주목했는데요. 미국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야구팬이 되는 법, 열렬하게 소리 질러라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야구장은 대체로 평온한 반면 한국 야구장은 감각 과부하에 시달리게 한다. 그만큼 객석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뜻인데요. 경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면 치어리더의 안내에 따르라. 그들은 팀이 지고 있을 때에도 응원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다. 패자를 위로하는 것은 한국 스포츠 팬 문화의 특징이다. 패자까지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구장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있다. 그들은 떡볶이, 족발, 치킨, 맥주를 좌석으로 가져와 먹는다. 심지어 별도의 바비큐 존도 존재한다. 잠실구장에는 김치말이 국수, 수원은 통닭과 군만두, 고척은 바삭한 크림새우가 유명하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에 대해 문화와 음식 다양성이 공존하는 특이한 나라라고 소개했죠. 선수마다 달라지는 응원가의 파도타기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K 응원이 서울 시리즈에서 펼쳐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익숙지 않아 낯설어하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는데요. 응원은 철저히 한국식이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춘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양팀의 공격 차례에선 기존 KBO 리그 응원가에 양팀 선수들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크게 틀었죠. 나중에는 외야석부터 파도타기 응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외국 관중들은 생경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이내 손을 들어 보이며 K 응원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어리더들이 경기 내내 열심히 응원하더라. 경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에너지가 넘쳤다. 치어리더들이 주도하는 응원은 MLB에 없는 문화라 신선했다. 면서 말이죠. 파드리스의 수장인 마이크 쉴트 감독도 인터뷰에서 더그아웃 뒤에서 다저스와 키움전을 살짝 봤는데 큰 에너지를 느꼈다. 실내까지 응원 열기가 느껴지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20일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한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등판 전부터 K 응원을 메이저리그에 도입하고 싶다 고 할 정도로 즐겼는데 직접 경기를 뛰면서도 생각은 바뀌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경기하는데 큰 소리가 부담되진 않았다. 어떤 선수들은 응원이 나올 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즐긴 것 같더라. 한국 야구 응원단과 야구 팬들의 응원을 본 네티즌들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의 반응도 몹시 폭발적이었습니다. 무키 배츠 노래가 제일 좋음. 미국 야구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다. 보기에 재밌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둔했던 전직 군인으로서 한국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모두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치어리더들 너무 멋져요.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다저스는 이 치어리더들을 다저 스타디움으로 초대해야 한다. 나는 야구에 치어리더들이 있는 걸 안 좋아했다. 지금까지는 다저스는 한국에서 치어리더들을 데려와 제발. 지난 개막전에서는 KBO처럼 선수들 각자 이름을 넣은 응원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삼성의 이학주가 오타니 쇼헤이로 바뀌는 등 기존 KBO 응원가를 재가공했습니다. 응원단은 김하성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사용했던 응원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고, 타티스 주니어 선수 응원가는 KT 위즈 장성우 선수 응원가를 사용했다 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응원전에 익숙하지 않은 MLB 선수들을 위해 앰프 소리는 조금 줄였죠. 응원단은 KBO에서는 선수가 등장할 때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도 노래하고 연호하는 문화가 있는데 MLB는 큰 소리나 앰프 소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율하면서 준비했다 고 했습니다. 이 먼 곳까지 날아와준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한국 야구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기획한 일종의 선물이었던 것인데요. 무작정 들이박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맞게 변주를 줘서 선보인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환대를 해주니 메이저리그 감독들, 선수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한편 쉴트 감독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이어가다가 인터뷰를 마치려는 순간 쉴트 감독이 인터뷰어를 붙잡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환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선수들 그리고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서울 여정이 단지 일에 그치지 않고 여행다울 수 있게 도와준 스태프, 클럽하우스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메이저리그는 우리에게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선수들이 서울에 와서 경기를 치르고 간 게 현실인데요.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개막 경기 시구자로 나섰던 한국 야구의 전설인 박찬호가 30년 전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박찬호 본인이었죠. 박찬호 시절 미국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서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외국 방송사, 언론사 중엔 베이징과 도쿄 대신 서울의 아시아 특파원을 파견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만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한국 문화에 받은 깊은 인상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은 스웩이 넘치고 다들 멋진 옷을 입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다저스와 파드리스 선수들에게 한국 방문은 단체 여행이나 회사 출장 때문에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오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양팀 선수단은 내한 첫날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먹거리와 문화를 즐겼죠. 마치 한국 관광객이 외국의 멋진 도시를 관광하듯 서울 방문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키 배츠는 아내와 잠시나마 돌아다녀봤는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기뻤다. 먼 거리를 날아와 동료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화를 배우면서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다. 고 했습니다. 12년 전 고등학생 시절 한국을 찾았던 오타니는 2012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한국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건 변함이 없다. 한국에서 다시 뛸 수 있어 정말 기쁘다. 고 했습니다. 박찬호는 얼마 전 파드리스 선수들과 함께 회식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하성 선수가 나서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더군요. 마치 작년 WBC 결승전을 앞두고 일본 선수들 앞에서 오타니 선수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하성의 성장한 모습, 또 다른 성취를 보면서 선배로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한국 야구를 비교하면 정말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동양인 선수들을 보면 노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랐구나, 박찬호의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자랐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양의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꿈꾸며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출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